오늘 여러분과 함께 펼쳐볼 이야기는 바로 장대익 교수의 책 다윈의 식탁에서 시작됩니다. 정말 재밌는 상상인데요. 만약에 말이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진화 생물학자들이 한자리에 모인다면 과연 어떤 논쟁을 벌이게 될까요? 지금부터 딱 5분 동안 그 뜨거운 대논쟁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그럼 본격적인 얘기에 앞서서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유전병, 이거 과연 진화의 실패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도 책에서처럼 아주 기발하고 사실은 불가능한 상상 하나를 해봐야 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정말 이름만 들어도 쟁쟁한 진화 생물학자들이 딱 한 자리에 모인 거죠. 뭐 하려고요? 바로 생명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들을 놓고 한판 붙기 위해서입니다. 이 가상의 식탁이 바로 그 격돌의 무대인 셈이죠. 자, 그럼 그들의 가장 뜨거웠던 논쟁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이제 논쟁의 막이 오릅니다. 이 식탁의 논쟁을 사실상 이끌어가는 두 명의 거장이 있는데요. 바로 현대 진화론의 방향 자체를 완전히 뒤바꿔 놓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사람들이죠. 리처드 도킨스 그리고 스티븐 제이 굴드입니다. 이 두 사람의 주장을 듣다 보면요, 우리가 그냥 인간이 뭘까라고 막연하게 생각했던 것들, 심지어 우리는 왜 아플까 같은 아주 근본적인 질문들을 다시 던지게 만듭니다. 사실상 이 두 거장의 격렬한 아이디어 대결이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모든 내용의 뼈대를 이루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충돌 지점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두 사람의 논쟁은요, 아주 근본적인 질문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바로 진화라는 이 거대한 드라마의 진짜 주인공이 대체 누구냐는 거죠. 조금 더 학술적으로 표현하자면 자연 선택이 작용하는 가장 기본 단위가 뭐냐, 이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생명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완전히 180도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자, 먼저 도킨스의 주장을 들어보죠. 바로 유전자 중심주의입니다. 그 유명한 이기적 유전자 개념 들어보셨죠? 진화의 주인공은 우리 같은 유기체가 아니라 바로 유전자 그 자체라는 정말 혁명적인 아이디어였어요. 우리 몸은 그저 유전자가 다음 세대로 자기를 복제해서 넘겨주기 위해 잠시 타고 다니는 생존 기계에 불과하다는 거죠. 좀 충격적이죠? 아니, 유전자가 그렇게 이기적이라면 우리가 가족한테 왜 잘해주고 희생하는 걸까요? 여기에 대한 도킨스의 답이 바로 혈연 선택입니다. 보세요. 내 친척은 나와 유전자를 공유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친척을 돕는 건 결국 내 유전자의 복사본이 살아남도록 돕는 아주 고도의 이기적인 전략이라는 겁니다. 결국 남는 장사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바로 반론이 터져나옵니다. 식탁 반대편에 앉은 굴두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좋다 이거야. 가족은 그렇다 쳐. 그럼 테레사 수녀님 같은 분의 무조건적인 사랑 혹은 전혀 모르는 사람을 구하기 위해 불길에 뛰어드는 소방관의 희생은 어떻게 설명할 건데? 라고 묻는 거죠. 이런 진짜 이타주의는 이기적 유전자 이론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하나의 거대한 역설 아니냐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굴드 진영이 내놓는 카드가 다수준 선택론입니다. 말 그대로 선택이 유전자 수준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개체 수준, 그리고 더 나아가 집단 전체 수준에서도 선택이 작용한다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개개인은 좀 이기적이어도 구성원들이 서로 돕고 희생하는 이타적인 집단이 자기들끼리 싸우기 바쁜 이기적인 집단보다 경쟁에서 이길 확률이 높겠죠. 바로 그런 식으로 진정한 협력과 도덕성이 진화할 수 있었다는 주장입니다. 자, 이렇게 진화의 주인공이 누구냐를 놓고 한바탕 논쟁이 벌어지고 나니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좋아, 주인공이 누구든 간에 그래서 진화의 역사는 어떤 모습으로 흘러왔는데 진화는 과연 진보라고 할 수 있는 걸까? 하는 거죠. 진화의 속도와 모양에 대한 이 질문, 이건 정말 다윈의 식탁을 가로지르는 또 하나의 거대한 균열입니다. 한쪽은 꾸준한 등산길 같다고 하고 다른 한쪽은 갑작스러운 혁명의 연속이라고 하거든요. 먼저 전통적인 관점, 즉 점진론을 대표하는 도킨스의 이야기부터 들어볼까요? 진화는 마치 불가능성의 산이라는 아주 높은 산을 오르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아주 느리고 꾸준하게 작은 변화들이 쌓이고 쌓여서 지금의 모습에 이르렀다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 눈처럼 이렇게 복잡한 기관이요, 이것도 아주 단순한 형태에서부터 시작해서 수억 년에 걸쳐 조금씩 개량되면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생명의 역사는 어떤가요?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 뭔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명확한 경향이 보이죠. 다시 말해 일종의 진보가 있었다는 겁니다. 진화에는 방향성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굴드는 여기서 아주 강력한 비유를 들어 반박합니다. 아니야, 진화는 진보가 아니라 그냥 술 취한 사람의 갈지자걸음 같은 거야 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생명은 가장 단순한 형태, 즉 최소 복잡성이라는 벽에서 시작했잖아요. 더 단순해질 순 없어요. 그럼 무작위로 움직이다 보면 갈 수 있는 방향은 더 복잡해지는 쪽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마치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냥 한쪽이 막혀 있어서 다른 쪽으로 비틀거릴 뿐 어떤 목적이나 진보의 동력 같은 건 없다는 겁니다. 정말 기가 막힌 비유죠. 자, 여기까지 듣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이기적 유전자든 뭐든 점진론이든 단속 평형설이든 그래서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하고요. 맞습니다. 이런 추상적인 논쟁이 지금 우리에게 왜 중요할까요? 바로 이 다음 이야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거대한 진화 논쟁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 자신의 건강과 질병의 비밀을 푸는 열쇠가 되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바로 이 지점에서 이 골치 아픈 이론들이 저녁 식탁을 박차고 나와서 우리의 현실, 병원 진료실 안으로 성큼 들어옵니다. 우리가 흔히 유전병이라고 부르는 것들, 이걸 그냥 진화 과정에서 생긴 결함이나 실수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많은 경우 이건 진화적 절충, 즉 트레이드 오프의 결과물이라는 거죠. 정말 흥미로운 사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겸상적혈구 빈혈증은 그 자체로는 치명적인 유전병이지만 이 유전자를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말라리아에 대한 저항력이 엄청나게 강해져요. 말라리아가 창궐하던 지역에서는 생존에 오히려 유리했던 거죠. 또 제2형 당뇨병을 유발하는 유전자요? 이건 먹을 게 부족했던 우리 조상들이 에너지를 몸에 효율적으로 착착 저장하게 도와줬던 아주 고마운 유전자였습니다. 다만 먹을 게 넘쳐나는 지금 시대에 와서 문제가 된 것뿐이죠. 결국 오늘날의 질병이 과거 조상들의 성공적인 생존 전략이 남긴 적응의 그림자인 셈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자연 선택은 지금보다 더 나은 걸 고르는 게 아니라 과거보다 덜 나쁜 걸 남길 뿐이다. 이 말이 정말 모든 걸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진화는 무슨 완벽한 설계도를 가지고 최적의 솔루션을 찾아가는 과정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 시대, 그 환경에서 이만하면 됐어, 죽지 않을 정도는 괜찮아 하는 식의 임기응변, 땜질 처방의 연속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치열했던 논쟁들을 쭉 따라오다 보니 이제 마지막 질문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다윈의 진정한 후계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유전자를 외친 도킨스일까요? 아니면 집단을 강조한 굴드일까요? 과연 승자는 누구일까요? 이기적 유전자입니까? 이타적 집단입니까? 느리고 꾸준한 진보였을까요? 아니면 갑작스러운 혁명이었을까요? 그런데 어쩌면 진정한 승자는 한 명의 학자나 하나의 이론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진짜 다윈의 후계자는 바로 이 식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치열한 논쟁, 즉 끊임없이 의심하고 질문하고 탐구하는 이 과학적 과정 그 자체가 아닐까요? 다윈이 우리에게 남긴 진짜 유산은 정답이 아니라 바로 이 질문하는 태도일 겁니다. 결국 이 모든 논쟁은 우리에게 하나의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질병은 진화의 실수도 인간의 실패도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반드시 해석해야만 하는 하나의 이야기다. 라고요. 그리고 바로 그 이야기, 수십억 년에 걸쳐 이어진 당신 자신의 진화적 이야기를 이해하려는 노력이야말로 이 다윈의 식탁이 우리 모두에게 차려준 가장 근사한 만찬이 아닐까 싶습니다.